그림자처럼 스며드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주는 아픔은 천천히 그리고 깊게 파고듭니다. 처음엔 따뜻한 말투로 시작하죠. 너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은 배려처럼 들리지만 곧 그 속에 비수가 숨어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늘 본인의 감정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기분이 좋으면 함께 웃지만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바로 당신 탓을 하죠. 대화 끝엔 당신만 조용히 반성하게 되곤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만 불편하지? 이런 유형은 상대의 경계를 흐립니다. 좋은 사람인 척 상처를 주면서도 당신을 챙기는 척하죠. 하지만 그 모든 건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 계산일 뿐. 그 계산 안에는 당신의 감정은 없습니다. 조용히 공격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일 일이야? 이 말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며 동시에 당신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결국 말문이 막히고 감정은 안으로만 사기게 되죠. 이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을 조종합니다. 누가 더 착한 사람인지, 누가 더 상처받았는지를 경쟁처럼 몰고 가죠. 결국 자신은 늘 피해자이고 당신은 항상 가해자가 됩니다. 이유 없이 미안하고 이유 없이 움츠러듭니다. 이렇게 자꾸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건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해가 있어야 생기죠. 하지만 해를 가리는 그림자는 결국 빛을 삼켜버립니다. 자신을 위하는 척 다가오는 그림자에 당신의 빛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을 위한 존재였는지 돌아보세요. 좋은 관계는 설명하지 않아도 따뜻하고 지치지 않아도 되는 곳이어야 하니까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 사람 사이의 온도는 말보다 미묘한 감정으로 전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온도는 차갑게 만들어 놓고 따뜻한 척하는 이들의 것이죠. 당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늘 애매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잖아. 그 한마디에 당신의 모든 수고는 허공에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주되 꼭 조건을 붙입니다. 잘했네.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 예쁘게 입었네. 근데 살은 왜 더 쪘니? 말끝마다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게 되고 결국엔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들은 비교를 무기처럼 씁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예로 들며 당신의 현재를 깎아내립니다. 너도 걔처럼 조금만 부지런했으면. 이 말은 조언처럼 들릴지 몰라도 실은 당신을 조금씩 무력하게 만드는 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함을 쉴 틈 없이 지적당하다 보면 스스로를 고칠 게 아니라 숨기고 싶어지게 되죠. 자신의 단점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끄럽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당신이 위축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자신보다 작아지기를, 그래야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착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당신은 늘 미안하고 늘 뭔가 더 해야 할 것만 같아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누군가의 칭찬이 없으면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느껴도 언제나 그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이 얼마나 나아졌는가가 아니라 그 모든 여정 속에서도 당신이 얼마나 버텨냈느냐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부족하다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천천히 나아가도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잘하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3. 늘 중심에 서려는 사람. 관계는 서로의 무게를 나누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언제나 중심이 되려 하죠. 그들은 이야기의 시작도 끝도 감정의 초점도 항상 자신에게 맞춰지길 원합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그래도 나는 말이야 하며 이야기를 가로채고 슬픔마저 경쟁하듯 끌어옵니다.
이기고 싶은 게 아니라 주목받고 싶은 거니까요. 처음엔 그저 활발하고 자기 표현이 강한 사람이라 여겼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과 대화하는 일이 점점 벽에다 말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고 곧 자신이 겪은 더 큰 이야기로 덮어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의 기쁨조차 위협처럼 느끼고 그 기쁨을 덜어내기 위해 은근한 말을 흘리죠. 그 정도로 좋아할 일이야? 난 별 감흥 없던데? 그 말들이 당신의 열정을 식히고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은 점점 조연이 됩니다. 존재는 있는데 목소리는 작아지고 감정은 있지만 표현할 공간은 사라지죠. 가장 슬픈 건 당신이 아무리 진심으로 그를 위하려 해도 그 진심마저도 그들의 무대 위 소품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관심을 먹고 자라며 그 관심을 뺏기지 않기 위해 사람을 줄이거나 감정을 이용합니다. 관계란 함께 무대에 서는 일입니다. 빛나는 순간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어두운 때가 온다면 함께 등을 맞대는 것. 하지만 늘 혼자 무대 중앙에 서고자 하는 이들은 결국 당신의 존재를 배경으로 삼고 맙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양보할 필요 없는 자신의 장면을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심이 되려는 사람에게 조용히 물러나 주세요. 당신의 무대는 당신이 지켜야 하니까요. 4. 늘 불행한 척하는 사람.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순간이 있죠. 하지만 그 아픔을 진심으로 나누는 것과 늘 아픈 척, 힘든 척하며 관심을 끌려는 건 다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늘 우울함을 무기로 삼습니다. 만나면 언제나 한숨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엔 항상 누군가의 탓이 있고 자신은 늘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 결국 결론은 나는 진짜 힘들어로 흘러가죠. 당신이 조심스럽게 자기 얘기를 꺼내보려 해도 그들은 당신의 말을 중간에 끊고 더 깊고 더 무거운 자기 사연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감정은 늘 묻히고 당신의 위로는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이들은 주는 관계를 싫어합니다. 받기만 하려 하고 그마저도 부족하다 느끼며 더 많은 공감, 더 큰 희생을 요구하죠. 하지만 정작 당신이 지쳐 말을 아끼면 너마저 나를 외면하는구나 라는 말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들은 관계를 짐처럼 얹어놓습니다.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을지보단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만 중요하니까요. 결국 당신은 언제나 들어주는 사람, 감정의 쓰레기통 같은 위치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처음엔 안쓰러워서 시작된 관심이 점점 책임처럼 느껴지고 그 책임은 어느 순간 당신 자신의 감정을 지우는 데까지 이릅니다. 불행한 사람은 늘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온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이유가 되니까요. 하지만 불행을 계속 키워가며 그 속에 당신을 가둬두려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구제하고 싶은 겁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늘 등을 비추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진짜 따뜻함을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이들 모두를 멀리할 필요는 없지만 그 힘듦에 당신의 삶이 침몰하고 있다면 이제는 나를 먼저 꺼내야 할 때입니다. 5. 당신을 이용만 하는 사람. 누군가의 호의는 조용히 흘러가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호의를 자원처럼 사용합니다. 처음엔 부탁이었습니다.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그 부탁은 곧 권리처럼 변하죠. 그들은 당신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너밖에 못 믿겠어. 내가 좀 해주면 안 돼? 처음엔 고마워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당연한 일처럼 무게를 얹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당신에게만 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가오고 필요가 없을 땐 차갑게 돌아섭니다. 당신의 감정은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가만이 기준이죠. 이런 사람은 항상 말로 포장합니다. 난 너를 믿어서 그래. 이건 우리 사이니까 가능한 거야. 관계라는 단어를 도구처럼 쓰며 당신의 거절을 죄책감으로 바꾸려 합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스스로 물어보게 됩니다.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싫지만 떠밀려서 하는 일인가? 이용당하는 관계는 침묵 속에서 깊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는 불편함이 쌓이고 그 불편함은 점점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관계는 요청이 아니라 서로의 여유 안에서 피어나는 존중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을 단지 잘 써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만 보고 있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용입니다. 사용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가끔은 외로워도 자신을 지켜내는 외로움이 더 단단합니다.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는 건 결코 차가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함을 잃지 않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6. 말로 상처를 주고도 모르는 사람. 말은 바람처럼 가볍지만 그 바람에 실린 뾰족함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특히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던지는 비수는 가장 일상적인 상처가 되곤 하죠. 그들은 웃으며 말합니다. 야, 너는 진짜 그런 게 문제야? 아, 농담이야.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니? 그 웃음 뒤에는 진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진심이지만 책임지지 않기 위해 농담으로 포장된 말들. 그런 말을 들은 당신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기분 나빴다고 말하면 예민한 사람이 되고 그냥 웃어 넘기면 계속 그런 말이 반복되죠. 결국 마음속에서 조용히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가 남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상대를 눌러놓는 데 씁니다. 자신은 가벼운 척하지만 그 말들은 언제나 상대의 약한 지점을 정확히 찌르죠. 그들은 정곡을 찌르는 말을 솔직함이라 말하지만 그건 감정에 둔감한 무례일 뿐입니다. 솔직함은 상처를 피하지 않되 상처를 내는 걸 즐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말의 칼날을 휘두르고 그 칼끝을 감추려 웃음으로 덮습니다. 당신이 점점 말수가 줄어든다면 혹은 말하기 전에 이 말해도 되나 고민하게 된다면 그건 관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말이 자유롭지 않은 공간은 생각도 감정도 갇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말을 잃을수록 편해집니다. 당신이 조심할수록 그들은 마음 놓고 말하죠. 그 관계 안에서는 누군가는 계속 말하고 누군가는 계속 상처받습니다. 말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이 꽂힙니다. 그 상처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라며 넘기는 사람은 결코 당신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는 마음을 나누려 하지 마세요. 왜냐면 마음은 다정한 말 안에서 자라고 무심한 말 안에서 가장 쉽게 시들기 때문입니다. 7. 갈등을 두려워하는 척 피하는 사람. 갈등이 없는 관계를 꿈꾸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갈등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갈등을 피하려는 태도에서 생겨납니다. 이들은 언제나 좋은 사람인 척합니다. 언성을 높이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죠.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속은 늘 미묘한 불편함으로 뒤엉켜 있습니다. 당신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면 그런 말까지 해야 돼? 그냥 좋게 넘어가면 안 될까? 그 말엔 갈등을 바라보지 않으려는 두려움이 숨어 있고 그 두려움은 결국 당신의 진심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감정을 흘리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걸 알아도 표면을 고요히 유지하려 하죠.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쌓이고 그 감정은 예기치 않은 순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터집니다. 무시된 감정은 마음의 벽이 됩니다. 서로를 생각해서 말하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 서로를 점점 모르게 되죠. 감정을 나눠야 할 타이밍을 놓치면 그 다음부턴 말 자체가 조심스러워지고 결국 말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이들은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불편해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당신의 감정은 늘 미뤄지고 당신의 솔직함은 문제로 취급당합니다. 이런 관계에선 정작 다정해야 할 순간에 벽이 생깁니다. 사과 한마디가 필요한데 그냥 없던 일로 하자는 말로 덮어버리고 이해가 필요한 순간에도 이제 그 얘긴 그만하자는 말로 문을 닫아버리죠. 진짜 관계는 갈등을 마주할 용기에서 자랍니다. 그 갈등 안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깃들어 있어야 비로소 그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갈등을 피한다고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회피가 더 큰 상처로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서야 깨닫곤 하죠. 당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건 관계를 흔드는 일이 아니라 그 관계를 더 깊게 가꾸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늘 미뤄지는 공간이라면 그곳은 진짜 가치 있는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8. 겉으론 착한데 은근히 지배하려는 사람. 가장 헷갈리는 관계는 겉으로는 늘 친절하지만 속으론 조용히 당신을 조종하려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들은 결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배려하는 척, 응원하는 척 다가오죠. 처음엔 고마웠을 겁니다. 이건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너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말들은 따뜻하게 들리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당신을 올가매는 끈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조언을 무기로 씁니다. 당신의 선택에 항상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며 자신의 의견을 들이밀죠. 하지만 그 조언에는 당신의 의지는 빠져 있고 오직 그들의 기준만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다른 선택을 하면 은근한 실망을 드러냅니다. 그래, 뭐 너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 그 말은 겉으론 존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엔 판단과 거리두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 불편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 안에 있어야 관계를 안정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자율성과 다름을 은근히 억누르고 지워가려 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을수록 당신은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틀린 걸까? 그 사람이 맞는 거 아닐까? 그 질문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기준을 잃어가고 결국 누군가의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누군가를 이끌기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각자의 길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 다름을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관계의 성숙함입니다. 당신을 위해 조언한다고 말하면서 당신의 방향을 비난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인생을 조정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친절함에 갇히지 마세요. 겉은 부드러워도 속이 단단한 경계가 필요한 때입니다. 9. 미묘하게 경쟁하려 드는 사람. 사람 사이의 경쟁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이 늘 미묘하고 숨겨진 방식으로 이어질 때 그건 더 이상 건강한 자극이 아니라 조용한 소모전이 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구처럼 굴지만 당신의 기쁨에 완전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잘 됐다며? 나도 요즘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축하의 말 뒤엔 꼭 자신의 이야기가 따라붙고 당신의 성과는 그저 대화의 한 구절처럼 흐려집니다.
이런 사람은 직설적으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린 남이 아닌데라며 비교를 교묘하게 감정에 숨깁니다. 너는 그런 쪽엔 원래 소질이 있잖아. 난 그 정도까진 못하겠더라. 그 말들엔 칭찬과 포기가 섞여 있지만 실은 경쟁의 감정이 담겨 있죠. 당신이 힘들다 말하면 나도 그랬어. 근데 나는 이렇게 극복했어.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감처럼 들리지만 그 중심에는 나는 이겨냈다는 우월감이 깔려 있습니다. 당신은 점점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힘듦을 털어놓기 어려워집니다. 이들은 당신을 응원하는 척하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 감정은 대화의 빈틈마다 삐져나와 결국엔 둘 사이의 거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진짜 응원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자신의 결핍으로 바꾸지 않고 그저 그 기쁨 자체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건강한 관계입니다. 반대로 당신을 라이벌 삼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당신의 성취와 대조해서 세우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잘 될수록 더 초조해지고 더 견제하려 들죠. 그런 관계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긴장해야 하고 조심스레 말 골라야 하고 기뻐도 슬퍼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합니다. 관계 속에서 편안함이 사라졌다면 그건 마음의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도 늘 나를 작게 만들고 있다면 이제는 그 공간에서 조금 벗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10.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곧 존중이고 신뢰고 온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선을 자꾸 넘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걸 쉽게 얻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죠. 당신의 말투, 표정, 일정, 사람들 앞에서의 위치까지 모든 걸 지적하고 묻고 간섭합니다.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너 이런 건 왜 그렇게 해? 그 말들엔 조언도 배려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을 바꾸려는 통제만 있을 뿐이죠.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잘 아니까. 하지만 그 안다는 말은 당신을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결정권 위에 서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불편하다고 말하면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 없어. 왜 갑자기 변했어? 감정을 말하는 당신을 문제 삼고 경계를 지키려는 시도를 이기적인 행동처럼 몰아붙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말하면 또 공격받겠지. 이 정도는 그냥 넘겨야겠지. 그렇게 점점 자신의 경계를 접어두게 되죠. 하지만 접힌 선은 결국 당신의 자존감도 함께 줄입니다. 이들은 관계를 소유하려 합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걸 원하고 당신이 거리를 두려 하면 섭섭함이나 분노로 반응하죠.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그 말 속엔 관계의 균형이 아닌 거래의 언어가 숨어 있습니다. 진짜 관계는 경계를 인정하고도 함께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서로의 다른 생각을 무시하지 않고 그 다름 속에서 나란히 걷는 사이. 하지만 당신이 숨 쉴 공간조차 없는 관계라면 그건 연결이 아니라 지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대나 통제를 위해 자신을 구겨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방식, 당신의 속도는 누구에게도 증명하거나 설득해야 할 대상이 아니니까요. 지켜야 할 건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 위에 서서 이제는 당신 자신을 먼저 바라봐 주세요.